한국문학 동인의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12시 36분입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조용한 밤에 오늘 바다와 나비라는 김기린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시평을 하려고 합니다. 바다와 나비, 시인 김기림, 시평 시객 민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 시에서 나비는 바다의 깊이를 모른 채 꿈을 가지고 여행하는 순진하고 가냘픈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러준 일이 없기에 나비는 바다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이 연에서 나비는 바다라는 거대한 세계에 도전을 합니다. 출렁이는 푸른 바다를 청무밭으로 알 만큼 나비는 현실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의 시련은 3년에서도 계속 이어져 어느덧 밤이 되고 초생달이 지친 나비의 가냘픈 허리를 냉정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바다가 냉혹한 현실이라면 나비는 순진한 꿈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낭만적 이상은 현실의 무자비함을 모른 채 도전하고 결국 좌절을 겪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나비는 바다, 즉 근대 문명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일제치하의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과 좌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다와 나비라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글픔과 애처로움이 뒤섞인 관조적 미의식이 드러난 시이기도 합니다. 바다, 청무밭, 초성달, 푸른색과 흰나비로 대표되는 흰색의 대비를 통해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또한 제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1년, 2년, 3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년에서는 바다의 두려움을 모르는 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바다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지닌 흰 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연에 가서는 바다로 날아갔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라는 표현으로 거대한 문명 앞에
무력해지는 나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3년에 가서는 냉혹한 현실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경의 찰나적 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파란 초생달이 신이다. 이것은 흰 나비와 그리고 초생달, 새파란 초생달의 색채 대비 공감각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각적 촉각화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는데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수사법입니다.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가벼운 웃음과 꽃다발. 웃음은 청각이고 꽃다발은 시각입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욱한 풀벌레 시각이며 소리는 청각입니다. 꽃처럼 붉은 울음에 밤새 울었다. 꽃처럼 붉은 시각이고 울음은 청각입니다. 관이 향기로운 너는 관 시각입니다. 뿌리죠. 향기로운 너는 후각입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향기로운 후각 말소리 청각입니다. 파도의 흐느낌 시각 청각 공감각 별들의 합창 시각 합창 청각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시각이고 종소리 청각입니다. 청각 시각 시각 청각 시각 청각 시각 후각 후각 청각 이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새파란 이것은 색깔의 대비입니다. 색깔입니다. 시각입니다. 시각. 초생달이 실이다. 촉각적입니다. 시각, 촉각적. 그래서 공감각적 시각이라고도 심상이라고도 합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새파란 초생달 시각이죠. 실이다. 다스 실이다. 촉각입니다. 촉각. 시각과 촉각일 때는 공감각적 심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시구풀이를 하자면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문명에 대한 환상을 지니는 위험성을 표현하였으나 연약한 나비와 시퍼렇고 거대한 바다 시퍼렇고 거대한 바다 연약한 흰나비 대비죠. 대비 시에는 이 대비가 중요합니다. 대비 바다 그리고 나비는 근대 문명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순진하고 어리숙한 낭만주의적 존재로서 신 자신의 청년기적 자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우받친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었어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청무밭, 청무밭. 청무밭이 지닌 생명성에 대비되는 바다의 무생명성. 바다의 이 무생명성을 부각시킨 표현입니다. 삭막한 근대 문명의 불모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동정을 쫓아 날아가는 무력하게 날아가서는 무력하게 돌아오는 나비의 시련은 당시의 거대한 문명의 힘 앞에 무력해지는 지식인의 모습을 표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표현 좋습니다.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옵니다. 공주처럼 세상 모르고 공주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고 공주처럼 사랑만 받고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이 공주처럼 이 나비가 저 청무밭이라는 저 세상 그리고 저 막막한 저 시퍼런 바다에 나아가서 지쳐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공주, 지친 공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3월달에 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은 문명의 불모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비의 허리에 초생달이 시리다. 초생달이 시리다 라는 것은 초생달로 인해 나비의 허리가 잘렸다는 의미로서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나비의 꿈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일년에 바다의 두려움을 모르는 나비가 이연에 바다로 날아갔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 그 지쳐서 날아온 나비는 3년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냉혹한 현실의 풍경을 맞이하여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정경의 찰나적 인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바다와 나비라는 바다와 이 나비라는 대조적인 두 이미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비는 흰색이며 바다는 푸른색입니다. 선명한 색채의 대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디찬 바다의 세계 속에서 연약한 존재인 나비의 존재가 주는 긴장감은 이 시가 단순히 감각적 이미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다와 청무밭은 그동안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나를 철들게 했던 막막한 바다, 망령창파, 청무밭, 그 속에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철없던 내가 이제 그 어린 날개가 바다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 돌아올 적에 3월달 바다, 그 새파란 초생달이 시린 그 3월달의 바다를 보면서 시인은 철이 들면서 그리고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그 나비의 꿈처럼 일체치하에 그 무기력한 시인의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나비는 순수한 연약한 존재인 반면에
바다는 거칠고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청우박 아주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동경의 세계였건만 물결에 절어서 가혹한 현실의 위협 속에서 공주 연약한 존재 3월의 바다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시대 3월의 바다가 3월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 3월의 바다가 꽃이 피지 않는 이 서글픈 현실의 냉혹한 이 3월의 바다에서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는 것은 흰나비와 초생달의 색채를 대비하면서 냉혹한 현실, 그 현실을 잘 함축하고 상징하며 묘사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작품 개관을 하자면은 이 시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이기도 합니다. 어조는 객관적이고 간결하며 단호한 어조이며 제재는 나비와 바다와 나비죠. 주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 흰나비의 동정이지만 이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는 그 서글픈 그 좌절감, 표현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바다와 낭만적 꿈을 가진 순수하고 연약한 흰나비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흰나비와 초생달의 색채 대비를 하면서 공감각적 표현, 시각의 촉각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 느낌은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시평의 시객민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